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네, 2020학년도 살려쇼 중학교 2학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이 있는 주간이죠. 금요일날 빨간 날로 되어져 있습니다. 24일날 오후 저녁부터는 이제 전 세계가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서 축제로 들어갈 텐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영국 수상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그 변종 바이러스가 또 급속하게 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훨씬 더 전염성이 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고 있어서 이번 성탄만큼은 아마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 되는 성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될 것이고 1학년 그리고 2학년은 집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상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3학년은 이벤트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 살레시오. 예, 좋습니다. 인사하셨죠? 이어지는 원격 수업입니다. 지속적으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1097명인가 뭐 몇 명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3단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야 해서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엮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정말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 방역에 여러분들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조심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나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거 계속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 그 공간에 들어가실 때도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걸 잊지 말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 소변과 손 씻기,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기, 노무현 1339 연락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이 늦추지 않게 앞서 얘기했듯이 나부터 조심 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6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손을 씻어주세요. 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셋, 기침할 땐 분비물이 손에 묻거나 전파되지 않도록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넷,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다섯, 행사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여섯,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주세요. 코로나19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보다 더 다른 사람도 피해를 안 입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위에 이거 내용 아니에요. 예, 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신대륙 안에서 우리는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대륙 사이버 대륙 안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는 훨씬 더 3차 혁명,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신대륙인 사이버 대륙,
사이버 대륙이 생성되었고 4차 혁명을 통해서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대륙이 확장되어서 훨씬 더 큰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륙 안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나와 우리는 이 확장되어져 있는 신대륙에서 반드시 신대륙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이것들을 배제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살아갈 때 누구는 옳은 삶을 선택하고 누구는 그릇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저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예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쉽게 유해물에 여러분들 다가온다는 건 필터링 없이 노 필터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영상이며 소리며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현격히 증가합니다. 훨씬 더 방법이 다양해졌죠.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가게 털고 친구 지갑 가게 물건 훔치고 이런 것들 어머니 아버지 지갑 턴다든지 이런 아니면 누구 폭력 이런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전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버 세계에 훨씬 더 다양한 매체들을 접하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계정, 저작권, 댓글을 통한 그리고 사이버 폭력, 불링이나 성범죄 이런 등등 그리고 도박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디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범죄율이 확장되고 더욱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버 중독. 이때 당시에는 중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겪는다라는 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매체 속에서 이렇게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제기 통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얘기했을 때 지난주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영상을 계속 봤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 필터링을 하는 것들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에 나오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전달된 정보, 이게 정보죠. 정보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무엇이 그른 것, 옳은 것.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필터링 하는 장면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필터링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사고를 가지고 있겠죠. 비판적인 사고를. 그리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검토한다. 정보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검토하여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재창조하는 능력, 옳은 걸 선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고 배웠듯이 사이버 대륙이 커지는 이 시대에 사이버 대륙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고 하죠. 반드시.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0대, 70대가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정말 더 큰 대륙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로딩 시간 있잖아요. 1번이냐 2번이냐 선택하려고 하는 그 로딩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택하지 못하면 땡 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이 짧아지는 이 순간에 내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망설이다가 끝나버리는 순간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순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결정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당연한 사고니까. 당연한 사고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유익한 이유는 가짜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중독이 아닌 식별과 절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요. 개인과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해요. 나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뒤에 밑바닥에서, 땅 밑에 지하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상에서 올바른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겁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활동, 뭐 스포츠, 예술, 이런 모든 활동에서 올바른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볍게 몸풀기 작업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미디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어 뭘까요? 라디오 미디어고요. 블로그도 미디어일 수 있고요. 네, 텔레비전, 신문, 또 뭐 있을까요? 스마트폰, 영화, 우기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이크 모르겠어요. 마이크, 광고, 마이크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나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그림의 빈칸에 단어 나열하기. 여기다가 라디오, 블로그, 신문, 광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자, 미디어라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디어라고 선택한 이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 바로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적인 것, 뭐 도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법이죠. 예. 방법, 툴이죠. 툴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한다. 미디어의 도구가 그렇잖아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정보 공유, 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 먼 지번 지역에 있는 사람도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는 뭐 그런 교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란 무엇인지 생각해. 이거네요. 바로 신부님이 다 이야기해버렸네요. 예,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겠죠? 미디어는 분명히 그러려 생각해요. 미디어의 기능이나 미디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게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뭐 역할 중에 하나이고, 그건 뭐 정의로워 둘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가볍게 몸풀기 했고요. 그러면 의외로 쉬웠죠? 신부님 다 해버렸네요. 내가 다 해버렸어.
본격적으로 미디어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나는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나의 미디어와의 관계. 표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할지 이용할지 생각하여 미디어의 맵을 완성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미디어 맵인데요.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있어요. 사람들과 우선 이것부터 연락하기 위해서 뭘 하죠? 스마트폰, 전화, 스마트폰 이용을 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뭘 해야죠? 스마트폰, 뭐 TV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그리고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톡 채팅이라든지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기사를 쓴다든지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빈칸 내용을 다 풀어봤어요. 신부님이 다 이미 해버렸어요. 위에 정리한 내용을 보며 내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를 말해보고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들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목적, 이거를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를 내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대화일 수도 있고요. 정보, 뭐 지도, 아니면 뭐 진짜로 검색, 단어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들 중에 등등등등등등을 이용을 해서 의학 정보일 수도 있고, 의학, 건강,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등등등등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아마 정보가 가장 많으리라 생각해요. 대화하고 뭐 즐거움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내가 이용한다라고. 전 신부님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용하고 있는지, 도박 이런 거, 중독,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야동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돼요. 알겠죠? 옳은 것들,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채워봤죠. 다양한 매체들을 우리가 이런 방법적인 것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도구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출구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도구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예스냐 노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미로 탈출하기. 여러분은 정보로 가득 찬 미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미로 출구는 여러 곳이지만 진짜 출구는 하나입니다. 미로에 제시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서 진짜 출구로 탈출하세요. 자, 출발했습니다. 쭉. 이거는 제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어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딘지. 네. 진짜 출구 찾아가는 미션 반드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저는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다짐이에요.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나의 기준이 중요하죠. 그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기준이 중요한데 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나의 기준을 세워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 없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준 세우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옳은 매체들을 선택하면서 미래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디지털 시민으로서 다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켜나가겠다라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에 종이 쳤네요. 아침에 뜨끈뜨끈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려주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미디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상대 역시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어요. 사람. 미디어가 만납니다. 근데 미디어 뒤에 사람이 있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 여기서 미디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디지털 시민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 글 써주시면 되고요. 디지털 시민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겠다. 사이버 공간의 올바른 정보를 나는 어떻게 해서 찾겠다. 습득하겠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난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작성. 이 4개의 사진은요, 제가 HWP로 만들어서 이 학습터에 2번째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하셔서 인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안 되면 노트에 인쇄가 없다 그러면 노트에 이 빈칸들 이렇게 적으셔서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작업이니까 디지털 대륙의 시민으로서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다짐.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준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가지고 미디어를 대하고 만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짐문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다짐을 작성해 주시는 게 오늘의 마지막 아마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4가지 여러분들 꼭 이 학습터의 2번째 판에 2번째 업로드 되어져 있는 그 곳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인쇄하시거나 글로 적으셔서 이 작업들을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이 다짐이 실현이 되면 여러분은 잘 식별된 옳은 매체를 이용해서 이 세상 안에서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여러분들 동생들에게, 형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그리고 미래에 한참 있는 후대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4가지 작업들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그림 파일 HW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2번째 올려놓은 파일을 확인하시면 다운로드에 인쇄 아니면 노트에 적어주셔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의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는 나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의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읽고 이해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해야 한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4가지 작업 잊지 말고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끝.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